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바르간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무지강직증 엄지발가락의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무지강직증은 뭐고 엄지발가락 관절염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강직증이라는 것은 무지는 엄지발가락이고요, 강직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지강직증은 엄지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엄지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무지강직증은 그냥 엄지발가락 관절염 이렇게 통상적으로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있으면 왜 발가락이 안 움직이냐고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엄지발가락 관절염이 있으면 엄지발가락 발등 쪽으로 뼈가 이렇게 푹 튀어나옵니다. 그럼 얘가 움직일 때 관절이 요 튀어나온 뼈가 관절이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상에 비해서 엄지발가락 관절염이 있는 요 발가락이 위로 잘 안 올라가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두 번째 발가락 관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닳은 엄지발가락 관절염이 있는 상태를 저희가 무지강직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엄지발가락 관절염은 비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비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이제 엄지발가락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준은 엑스레이를 통한 관절염의 단계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희가 엄지발가락 관절염의 단계를 정하는데요. 1단계는 관절 간격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연골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발등 쪽에 뼈만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2단계는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어요. 관절 간격이 유지는 되지만 좁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연골이 반쯤 다른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등 쪽에 뼈는 여전히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단계, 말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3단계는 관절 간격이 아예 없어요. 연골이 완전히 닳아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연골이 완전히 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골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본인의 관절을 통증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관절 보존 수술을 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한 관절염의 단계가 수술을 결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절 보존 수술을 하느냐, 관절 희생 수술을 하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1, 2단계는 관절 보존 수술을 해줍니다. 3단계는 관절 간격이 아예 없잖아요. 그 연골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관절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 희생 수술을 저희가 이제 하게 돼요. 각각의 어떤 수술이 있는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지발가락 관절염의 수술 중에 관절 보존 수술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관절 보존 수술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관절 보존 수술은 연골이 다른 또는 관절염이 있는 관절을 어떻게든 수술을 잘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관절을 유지하고 그 연골을 그대로 쓰면서 통증과 운동 제한 없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최상이죠. 본인의 관절을 유지하면서 그냥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술, 엄지발가락 관절염에서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수술은 발등에 있는 골격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일중족골, 요 엄지발가락 관절을 구성하는 요 발등 쪽에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이 일중족골의 길이를 단축하는 수술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발등의 골격 제거 수술을 말씀드릴게요. 엄지발가락 관절염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발등에 뼈가 자라는 겁니다. 이 부위에 뼈가 자라서 움직이는 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 부위에 있는 뼈를 이렇게 절제해줘요. 수술 전에 보이던 튀어나온 뼈를 절제해주는 겁니다. 그럼 발가락이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많이 줄죠. 여기도 보면 움직이는 게 잘 움직이는데요. 이 부위요. 근데 튀어나온 뼈만 제거를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연골이 다른 거를 보완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정도만 가도 요것만 실시하게 되면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용에 제한이 좀 따르는 수술이고 1중족골 길이 단축 수술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중족골 길이 단축 수술은 뭐냐고요? 1중족골 길이 단축 수술은 엄지발가락의 관절을 이루는 발등뼈의 길이를 줄이는 겁니다. 한 4mm에서 5mm 정도 줄이는 건데요.
이렇게 길이를 줄이게 되면 관절에 걸리는 힘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연골이 좀 닳았다고 하더라도 이 관절에 걸리는 힘이 줄어드니까 조금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전에 이렇게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던 게 주변에 있는 뼈를 깎아주고 길이를 줄여줬더니 관절 간격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이죠? 요 부에 걸리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이 느슨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절 간격이 생성되니까 부분적으로 연골이 닳아있는 것들도 마치 관절 하나를 새로 살리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완전히 연골이 닳아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 그렇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수술입니다. 자, 이제는 관절 희생 수술을 말씀드릴게요. 연골이 완전히 닳아있는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하냐. 연골이라는 거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관절이 움직일 때 얘가 부드럽고 통증 없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연골이 다 다르면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없으니까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고요. 그래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아프고 부어요. 관절 유합 수술은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딪히니까 이러한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아예 뼈를 통으로 굳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거의 다 닳아있지만 선은 보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안 보이게 뼈가 완전히 붙은 거죠. 그러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데 통증은 줄지만 한번 정해진, 굳힐 때 정해진 이 모양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의 모양을 잘 잡아야 굳힌 다음에 환자분이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는 게 수술의 기술이고요. 이 수술을 하면 생각보다는 다 편하게 잘 쓰세요. 대부분 별 문제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높은 길을 가기는 어려워요. 발가락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힐을 신기는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빼고는 생각보다 이 수술은 잘 쓰고 결과가 괜찮습니다. 인공관절은 없냐고요? 여기에 인공관절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엄지발가락 관절염의 수술은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엄지발가락 관절염 수술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냐?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관절염의 정도가 1, 2단계인 경우,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관절 보존 수술을 합니다. 관절 보존 수술에는 발등에 있는 골격만 떼내는 수술, 그리고 관절을 구성하는 발등뼈의 길이를 줄이는 수술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3단계 연골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관절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절을 유합하는 관절 희생 수술을 시행합니다. 엄지발가락은 저희가 걸을 때 가장 큰 힘을 쓰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관절염이 있으면 걷기도 어렵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바르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